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1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어제 밤에 별세하신 백선엽 장군을 육군장으로 모시고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는 데 대해서 통합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즉 신원식, 하태경 이런 분들인데 서울 국립현충원에 모셔야 한다. 그리고 국가장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장이라는 말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씀이죠. 원래는 국장 아니면 국민장이었습니다. 국장을 모신 분은 현직 대통령으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1979년이 유일했는데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별세하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국장으로 치렀습니다.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렀습니다. 이래서 국장, 국민장의 개념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관련 법을 바꿔가지고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을 해가지고 국가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관례가 이게 무너지니까 법이 또 바뀌고 해가지고 혼란이 온 겁니다. 자, 국가장을 하는데 법률을 고쳐서 그럼 대상자는 누구냐? 전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대통령 당선인이 이 법률 개정을 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 국장의 경우 장례식 당일에는 관공서가 휴무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 측에서 굳이 국장을 요구를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례대로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법률을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개정한 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백선엽 장군이 해당된다면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도 아니고 전 대통령도 아니지만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거에 이 장례의 예를 본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는데 1965년입니다. 국장도 아니었고 국민장도 아니고 그냥 가족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들이 원했던 바입니다. 가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국민장이었는데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졌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안 했지만은 대통령만큼 큰 일을 한 대표적 인물로 우리가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꼽을 수가 있는데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가족들의 요망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가족장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 백선엽 장군이 모셔지는 것이라든지 지금 육군장으로 하는 것이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뭐 그렇게 푸대접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서울국립현충원에 과연 백선엽 장군을 모실 묘역이 없느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최근에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면서 묻히더라도 무덤을 파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 씨
세 번째 아들 김홍걸이란 사람입니다. 그런 일종의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더욱더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국가의 대접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자살한 박원순 씨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백선엽 장군과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CNN을 보니까 제목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이 나라가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라가 갈라졌다. 어떤 공인의 죽음은 나라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박원순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이 시민장이라는, 서울 시민장이라는 게 뭔가 이게 격이 맞지 않다 하는 거부감을 국민들에게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시민장 반대 청원을 청와대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틀도 되지 않았는데 40만 명이 그게 서명을 했다. 이게 결국은 국가를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일조를 하는 게 박원순 지지층에서 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어떤 여인을 신상 털기를 막 하고 공격을 해대고 하고, 더구나 이 집권당에서 아주 험악한 얼굴을 하니까 그만한 또 반발을 부르고 해가지고 이게 분열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백선엽 장군이야말로 그 죽음이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백선엽 장군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없었을 때, 일제시대 때 백선엽 장군이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서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이걸 가지고 백선엽 장군이 마치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조작해 가지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려는 그런 좌익 세력들의 준동이 있지만은, 백선엽 장군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고민하고 한 위대한 공적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전의 이순신, 미군 장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인품이 고결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80 노구를 이끌고 미국에 가서 럼스펠트 국방장관을 앉혀놓고 한미 연합사를 절대로 해체하면 안 된다고 피를 토하듯이 말했던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 군인으로서의 귀감이 되었던 사람, 최초의 대장, 그리고 두 번이나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분, 무엇보다도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분, 평양에 가장 먼저 입성한 분, 기습을 당하고도 가장 잘 싸운 제1사단 사단장 출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반역자가 아니라면 누가 백선엽 장군에게 돌을 던지고 백선엽 장군이 굳이 육군장을 해야 되고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만 보내고 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아닌 기사가 나온다는 게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까지 국가 분열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백선엽 장군이 어디에 묻히든 이분의 역사적 업적은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지우려고 하는 자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지워질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한 여러 가지 역사적 역할 중에서 잘 조명되지 않는 것은 이분이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최초의 화두를 제공한 분입니다.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외교력에 의해서 결국 결론이 났지만은 한미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논의를 처음 시작한 분이 당시에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이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선엽 대장을 존경하고 있던 미국의 군부 지도자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준 예가 없습니다. 왜 만나 주었겠습니까? 바로 백선엽 장군의 권위, 백선엽 장군의 실적에 대한 미국 지도부의 평가가 있었던 거죠. 이 자리에서 백선엽 장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휴전 회담을 종결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미동맹이 있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꼭 필요하다. 그것 없이 휴전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먹힐 수 있다 하는 점을 강력히 천명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고, 이 선상에서 한미동맹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한국과 미국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해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회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공포로를, 위원군이 관할하고 있던 방공포로를 마음대로 멋대로 석방시키고 맙니다. 휴전 회담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지 않으면은 이렇게도 나갈 수 있고 우리는 휴전하더라도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하는 압박을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가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때 이승만 대통령을 연금시키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냈지만은 결국 이승만을 다독거려서 한미동맹을 구축해야 휴전이 지켜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미동맹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쯤은 미국 사람들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늙은이의 고집에 우리가 굴복한 것이 참으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트럼프는 입만 열면은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지휘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이룬 안보 외교의 최고 작품이었다.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제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덕분에 미국의 본토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적을 만든 백선엽 장군에게 국가장은 결코 사치도 아니고 당연히 이분이 받아야 할 예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